플로리다 고교 총격범이 과거 자신의 어머니 머리에 총을 겨누는 등 위험 행동을 보여 이웃들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1일 뉴욕 일원에는 3월 들어 네 번째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뉴욕시 교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주립대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렌슬레어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세관 단속국의 범법 이민자 신병인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홍보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플로리다 고교 총격범이 과거 자신의 어머니 머리에 총을 겨누는 등 위험 행동을 보여 이웃들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어머니와 형제의 머리에까지 총을 겨누기도 했다며 그의 이웃들이 911에 수차례 크루즈의 이상 행동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조장한 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 크루즈의 어머니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크루즈는 친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친구 가족들에 따르면 크루즈는 평소 여러 종류의 총기들을 구입했고 이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축을 사냥하며 이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나는 학교에서 전문 총격수가 되겠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크루즈와 함께 살았던 친구 가족들은 크루즈의 나이는 19살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10살 정도의 지능을 보였다며 911에 신고할 때 크루즈가 어머니와 형제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 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경찰은 19살이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FBI 고위 당국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적어도 두 가지 제보를 통해 니콜라스 크루즈의 범행을 예고받았으나 모두 묵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설립된 FBI가 철저히 직무유기를 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21일 뉴욕 일원에는 3월 들어 네 번째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의 최대 시속 45마일에 이르는 강풍까지 불어 피해가 컸습니다. 앤드류 코오모 뉴욕주 지사는 이날 뉴욕시와 나소, 서폭, 라클랜드, 웨스트체스터, 푼남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도로에서는 폭설과 강풍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나소 카운티 완탁파크웨이에서는 밴이 눈길에 뒤집어져 51세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동승한 여성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는 이날 오전 중에만 5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으며 62건의 교통사고가 신고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헌터동 카운티의 78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주 경찰에는 오후 6시까지 333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신고됐고 차량 고장이나 도로 이탈 등을 이유로 한 지원 요청은 3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욕 일원 주요 공항에서 2,35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것을 포함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총 4,300여 편의 항공편이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허드슨강 아래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1차로 5억 4,1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공화민주당이 21일 합의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17에서 2018 회계년도 일괄 세출안에 당초 예상과 달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정부는 9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세출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해 세출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뉴욕, 뉴저지주 출신 의원들이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세출안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는 적게는 127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뉴욕, 뉴저지 주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가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시 교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포스트가 시경 통계를 분석,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26명의 시공립교 재학생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돼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명에 비해 73%나 증가했습니다. 26명 가운데 3명은 성폭행, 14명은 성적 위법 행위, 9명은 강제 신체 접촉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는 시경이 교내 성범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지난 2016년 4분기에 22명이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체포 건수는 1년간 총 69건을 나타내면서 전년도 68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 공립교내 성범죄는 주 교육국 통계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와 관련 시교육국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경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란다 바버 교육국 대변인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는 즉시 학교 당국에 보고하도록 학생들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의 연쇄 폭탄 범인이 죽기 전 25분짜리 동영상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텍사스의 연쇄 폭탄 범인이 자폭하기 전에 동영상을 남겨 경찰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언 맨니 오스틴 경찰국장은 콘딧의 휴대전화에 25분짜리 영상 고백 녹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맨니 국장은 녹음 내용은 문제가 있는 젊은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자기 개인적 삶의 시련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테러나 증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쇄 소포폭탄 사건 용의자 마크 앤서니 콘딧은 범죄 전력이 없고 특별한 정치적 사회적 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백인 남성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남긴 동영상 속에서 범행을 계획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지금까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콘딧은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한 배터리를 폭탄에 장착했고 홈디포 등에서 구입한 못을 파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그를 추적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류 담배 총기류 단속국의 수색 결과 소포폭탄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플러저빌의 한 주민은 그는 스마트해 보였고 공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콘딧의 할머니 메리 콘딧은 CNN에 매우 유대가 강한 가족 손에서 자랐고 따뜻한 아이였다고 말했으며 콘딧의 부모는 그런 끔찍한 행위에 우리 가족이 연루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들에게서 어두운 면을 찾지 못했다. 우리 가족은 매일 기도하고 봉사하는 보통 가정이라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21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제롬 파월 의장 주재로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에서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파월 의장을 포함해 8명의 연중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첫 금리 인상으로 제닛 옐런 전 의장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기 호조로 일자리는 늘고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성장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주립대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21일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를 위해 머피 주지사가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주립대 관계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근간으로 꼽히는 주립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전년 대비 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3일 발표한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 관련 예산 5천만 달러를 배정해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뉴저지 4년제 대학 연합 측은 커뮤니티 칼리지에만 지원이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뉴저지 주립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주정부 예산은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주립대 수업료는 인근 뉴욕주의 2배에 달하는데 주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뉴욕보다 적습니다. 2016에서 2017 회계년도에 뉴저지 주정부는 주립대 학생 1인당 5,709달러를 지원해 뉴욕주의 7,106달러에 비해 1,400달러나 적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렌슬레어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세관 단속국의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정책적으로 IC의 이민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역 카운티와 시타운들도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렌슬레어 카운티 의회가 셰리프국의 IC 협력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셰리프국이 운영하는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 IC의 신병을 인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IC는 카운티 교정국 요원 2명을 대상으로 불체 신분 확인 요령과 신문 방법 등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렌슬러 카운티 셰리프국의 IC 협력 프로그램 동참으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트릭 루소 셰리프는 렌슬레어 카운티 교도소에는 이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광고주 협회의 3천여 기업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 관련 페이스북의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페이스북이 주요 수익원인 광고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영국 보수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광고주 협회는 이번 주 페이스북 경영진과 만남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협회는 만약 페이스북 회원 등의 개인정보가 브로커나 정치활동가 등에게 공식 허가 없이 넘어갔거나 이에 대한 페이스북의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광고주 협회는 유니레버, P&G 등 소비자 대상 기업을 포함해 3천여 개의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수억 파운드 이상의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집행했습니다. 이번 파문은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5천만 명의 페이스북 개인정보를 빼돌려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페이스북의 느슨한 규정이 이를 가능케 했고 추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직접 해명에 나서 데이터 업체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 광고주 협회에 이어 맷 행콕 영국 디지털 미디어 문화 스포츠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의 개선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고발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미 백악관 내부 혼란과 러시아 조사로 포위 상태가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 영화배우, 전 플레이보이 모델 및 리얼리티쇼 참가자 등 3명의 여성들로 인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명의 여성들은 언론의 전면으로 나타나서 트럼프를 공격하는가 하면 법적 고발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며 급기야는 법정에 출두하여 대통령의 성적인 어두운 과거를 들추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세 여성의 비난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의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플레이보이 모델 카렌 맥두글은 CNN 목요일 앤더슨 쿠퍼와의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2006년 트럼프와의 불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기밀 유지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에로 영화 배우 스토니 데니얼스도 곧 방송될 CBS의 60 Minutes와의 인터뷰를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판사는 더 어프렌티스의 전 참가자인 서머 제보스의 명예훼손 소송이 트럼프가 근무하는 동안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AP통신의 백악관 기자 캐서린 루시는 이전의 비난이 세 번째 결혼한 사업가를 탈선시키진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은 상승하는 미투 운동과 무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3월 2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20일 메릴랜드의 한 고교에서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용의자가 사망하고 학생 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브루클린에서도 같은 날 재학생이 총알이 장정된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브루클린 미드우드 베드포드 애비뉴에 있는 미드우드 고교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5세 재학생이 장전된 22구경 권총을 교내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학교 무기 반입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퀸즈 플러싱 주택가를 노린 강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에서 3월 8일 한 달 새 플러싱 160스트릿과 166스트릿 등지에서 최소 6건의 연쇄 주택 침입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상황입니다. 집안에 있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범인은 사전에 집안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침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검정색 야구 모자에 회색 후드티, 검정색 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JFK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몰래 코카인을 반입하려던 자메이카인 승무원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휴홀로 알려진 자메이카 에어웨이 소속 승무원이 지난 주말 9파운드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휴홀은 코카인을 4개의 패키지로 나눠 자신의 다리에 테이프로 감아 몰래 들여오려다 실패했습니다. 9파운드의 코카인 시가는 약 16만 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지 라티머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장이 20일 카운티 청사에서 이민자 보호 조례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카운티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없게 하고 각 부처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폐점을 앞둔 토이저러스가 22일부터 대대적인 할인을 시작합니다. 토이저러스는 20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파산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2일부터 전국 735개 매장에서 폐점 할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에서 25%가량의 할인을 통해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매장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이저러스 기프트카드 사용은 오는 4월 19일부터 중단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마약 관련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인 약국을 통해 해독제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국은 오피오이드 같은 합성 마약 남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해독제인 날록손을 뉴욕시 전역 개인 약국에 추가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부하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 의원이 최근 상정한 이번 조례안은 1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에서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욕 가정상담소 김봄신혜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직업교육 프로그램 관해서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베이비시팅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요?
예,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이미 영어, 컴퓨터 재봉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영어나 뭐 재봉,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킬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써 잡을 빨리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시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베이비시터 교육 프로그램은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그 훈련을 시켜 드리는 거고요. 2016년 10월 달에 저희가 처음 이 베이비시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회차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이미 3월 19일 날 한 번 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앞으로 이제는 진행될 거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나요? 예, 사실 첫 번째 날은 항상 이틀로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놀아주는 법 그리고 네. 아이 정서 발달, 오감 그 놀이 그런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퀸스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해서 데이케어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데이케어 운영 방법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그 외에도 그 CMP라고 이력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하시면 이력서 누가 오셔서 이력서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요. 그 외에도 저희 프로그램 담당자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근데 이런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한인분들끼리 따로 또 커뮤니티를 만드시고 또 서로 연락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지십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베이비시터 교육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졸업하신 다음에도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만나시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런 베이비시팅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분들도 물론 오시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는 손주 보시던 분들이라든지 이제 좀 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네. 아이를 보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가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럼 또 그런 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제공하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다 1:1 직업 상담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신다고요? 예, 저희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담당자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결국에는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이유가 여성분들이 자립을 하시고 직장을 찾는 게 저희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베이비시터 교육을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1:1로 컨설팅을 해서 이력서가 필요하면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뭐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은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직업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막연하게 직업을 그냥 찾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상담을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하고 저희가 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베이비시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영어, 재봉, 컴퓨터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저희 담당자가 건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하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네네.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전화로 이제는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전화로?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 가정상담소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좀 말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 서비스를 드리는 게 저희 최우선순위고요. 그래서 저희가 핫라인 번호도 있고 718-460-3800도 있고 그 외에도 쉘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4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그 여성분들이 자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그 핫라인 필요가
필요하시면은 핫라인 서비스에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번호도 같이 내보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봄신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